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랜드로버의 올류 디펜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랜드로버의 진정한 오프로드 아이콘 디펜더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가치, 그리고 더욱더 최신의 기술을 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다렸던 것만큼 이 디펜더는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초기 물량이 상당히 빠르게 소진되면서 그 인기와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랜드로버 코리아가 시승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자, 과연 이 시승행사에서 올류 디펜더는 과연 어떤 모습과 어떤 매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디펜더를 좀 주행을 하기 전에 먼저 좀 외형을 좀 살펴볼게요. 워낙 외형이 눈길을 좀 끌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캐릭터가 돋보이는 아주 강렬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기존의 랜드로버와는 또 사뭇 다른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디펜더 같은 경우는 모두 110 모델, 그러니까 4도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긴 차 전장과 휠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류 디펜더 같은 경우는 다양한 패키지가 마련되어 있어서 고객의 성향이라던가 고객이 원하는 드라이빙에 맞춰서 다양한 액세서리 및 다양한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탈 차는 바로 이 차인데 S트림, 어떻게 보면 가장 하위 모델이긴 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굉장히 오프로드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이 더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을 보게 되면 이 디펜더 고유의 이 디자인이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역시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디펜더 고유의 그런 헤리티지,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구성 역시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랜드로버보다는 이 디펜더만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더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프로드의 단단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독특한 대시보드, 그리고 이 디펜더에 새롭게 적용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이 다양한 기능과 우수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센터 암레스트라던가 이 수납 공간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어서 운전자의 만족감, 소유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실내 공간의 소재라던가 디테일에 있어서도 과거의 디펜더가 갖고 있었던 좀 클래식 디펜더의 그런 좀 투박함과는 거리가 먼, 확실히 더욱더 세련되고 고급화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열 공간은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정말 넉넉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격이 크기 때문에 1열 시트를 굉장히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레그룸이 상당히 여유롭고요. 그리고 알파인 라이트가 새롭게 더해지면서 이제 공간의 가치, 시야를 새롭게 누릴 수 있고요. 헤드룸의 여유, 당연히 넉넉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재 공간 역시 아주 풍족하게 마련되어 있죠. 덕분에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면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올류 디펜더의 트렁크 해치는 이제 위로 열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열려서 아주 기능적으로 사용하기 좋고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의 구성이나 디테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 2열 시트 뒤쪽도 이 오염성이 강한 소재를 더해서 이 차량이 진짜 유틸리티로서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자, 자세한 제원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이제 드라이빙 하기 전에, 사실 디펜더도 오프로드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온로드 주행을 좀 해볼게요. 자, 중미산 내리막 구간인데, 사실 자동차는 뭐 온로드 오프로드 다 잘 달려야죠. 모든 구간이 잘 달려야 되는데, 사실 디펜더라는 존재가 너무 좀 투박하고 오프로드에 치우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 포장된 도로를 달려보니까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게 굉장히 쾌적해요. 네. 실제 이 디젤 엔진 굉장히 부드럽게 출력을 전개해주고 있고요. 거친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디젤 엔진 특유의 약간 탁한 질감이라던가 디젤 엔진 소음이 있긴 한데, 그런데 불구하고 정숙성 부분에서 상당히 셋업이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전자가 느끼는 만족감도 상당히 높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차가 무거워서 내리막 구간에서 이 제동시 느껴지는 무게감은 상당히 무겁다라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차분한 드라이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휠베이스가 3022mm에 이르는 아주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 꽤 제법 잘 경쾌하게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가 지금 5018mm의 긴 전장 그리고 3022mm의 긴 휠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운전석에 앉은 입장에서 느꼈을 때 그렇게 차가 크거나 그렇게 차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거 굉장히 다루기 좋게, 일상생활에서도 다루기 좋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랭글러를 좀 예를 들면, 랭글러 좋은 거 알죠? 오프로드 성능 좋은 거 알죠? 그런데 일상에서 타기는 좀 불편해요. 확실히 티가 납니다. 근데 지금 이 디펜더는요, 저는 이거 그냥 일상에서 타기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엔진도 굉장히 부드럽게 출력을 전달해주고 있고, 8단 자동 변속기도 아주 효과적인 변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리막 구간, 내리막 제동에서 차의 무게감이라던가 차의 크기가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드라이빙을 하기에 어렵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디펜더가 굉장히 좀 남성적인 혹은 좀 그런 매니시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됐다면, 그냥 예쁜 SUV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좀 드라이빙 포지션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의 좀 정통적인 오프로드의 좀 특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주행을 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주행 시야라던가 주변 시야 다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컴포트 모드에 차체의 높이를 가장 낮췄는데, 이래 보니까 굉장히 좀 스무스한, 좀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잘 만들었네요, 진짜. 야, 이 온로드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온로드에서도 이렇게 부드럽고 정숙하다라는 거, 큰 매력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편의 사양이라던가 뭐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조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주행 중에도 되게 다루기 좋은 그런 셋업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레이아웃이라던가 이런 위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차가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동안 디펜더는 좀 욕심부려야 되는 차였어요. 좀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이거에 좀 매몰돼야 되는 차였는데, 올뉴 디펜더는 그러지 않네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차가 디스커버리보다 더 하드하고 더 경직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그 눈 감고 타면은,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이 차의 움직임을 느껴보면은 이 차가 디펜더라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한 아주 대형, 그냥 평범한 대형 SUV?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지, 이 차가 뭐 디펜더일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딱 명확한 존재감 못 느껴질 것 같아요. 되게 다루기 편해요. 이건 좀 놀랍네요, 저는. 물론 이제 좀 속도를 높여서 달리기 시작하면은 이 차가 높은 그거에 대한 특성이 좀 드러나고 할 것 같은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그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온로드 주행을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어서 오프로드 주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프로드의 아주 특별한 장소, 농다치 고개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시승 차량인 올뉴 디펜더의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올뉴 디펜더의 가장 엔트리 모델인 T240S 트림 모델입니다. 자, 뭐 기본적인 체격은 트림에 가리지 않고 다 동일합니다. 5018mm의 전장과 각각 1996mm, 1967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휠베이스는 3022mm로 뭐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상당히 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덕분에 실내 공간에 대한 여유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높입니다. 자, 모노코크 D7X라는 새로운 셰시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지만, 역시 오프로드를 위한 다양한 요소들과 이 랜드로버의 다양한 기술이 더해지면서 공차 중량은 2505kg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보닛 아래에는 이제 D240 디젤 인제니움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2리터 크기고요, 240마력과 43.9kgm의 토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AWD 시스템이 더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가 적용되어서 다양한 주행 환경을 대응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륜과 후륜은 각각
WC1 그리고 인테그랄 멀티링크 시스템을 적용을 하여서 오프로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온로드에서도 이 정도 셋업이면 꽤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9.1초 만에 가속할 수 있고요. 최고 속도는 188km/h입니다. 효율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2.5톤이라는 아주 거대한 공차 중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기준 9.6km/L의 효율성을 확보를 했고요. 도심과 고속 연비 역시 8.9km/L와 10.5km/L로 전체적으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올류 디펜더 D240S는요 현재 판매 가격이 8,590만원으로 이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위 모델인 이 D240SE는 9,560만원이고요 그리고 D240 런치 에디션 같은 경우는 9,1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류 디펜더와 함께 오프로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이런 구간인데 사실 이 구간이 지난 10년 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된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농다치 고개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차고를 오프로드 높이로 최대한 올려가지고 기본적인 상황들보다 한 140mm 정도 더 높은 지상고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라던가 이런 모드 자체도 지금 그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눈, 자갈 뭐 이런 주행 모드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올류 디펜더는 상당히 다양한 이 노면 주행 모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유자분들께서는 각자의 성향과 주행 환경에 맞춰서 이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이제 올류 디펜더 같은 경우는 D240 일단 모델이 단일 모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굉장히 우수한 출력과 토크를 낼 수 있는 만큼 오프로드 주행에서도 충분히 제 몫을 다한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 차가 공차 중량이 2.5톤에 이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주행을 이어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잠깐 제가 제원을 보면요, 자 240마력과 43.9kg의 토크예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오프로더라고 한다면 강인한 차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프레임 셋시의 SUV들을 원하시게 됐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D7X라고 명명된 모노코크 셋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인한 셋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모노코크 바디보다 더욱 강력한 이 강성과 이 비틀림 저항성, 내구성 이런 것들 갖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 바디가 아니더라도 모노코크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주행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랜드로버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 지금 앞에 차가, 그러니까 인스트럭터가 리딩하고 있는 차의 하체가 보이는데 정말 부지런한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면서도 차체는 견고하게 잘 받아주고 있는데 이제 한번 좀 주행을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이 지나가고 있는 고개에는 사실 뭐 락롤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상당히 들쭉날쭉한 노면 환경이 있어서 서스펜션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차체가 견고하게 잘 받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 지금 앞차가 정말 이 좋지 못한 노면 상황에서도 아주 능숙하게 달리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지금 길 자체가 정비되어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낮고 한쪽은 높고 막 돌이 있다가 흙이 있다가 막 이렇게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군더더기 없이 그냥 편하게 잘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노코크 셋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정말 견고하게 주행을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운전자에게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도 살짝 파여있는 길을 지나갈 때에도 아주 능숙하게 정말 미끄러짐 없이 그냥 알아서 최적의 트랙션을 찾아주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정말 만족감을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차가 좀 크고 각이 지고 이런 특성상 시야 확보가 좀 어려운 건 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전방 하단 부분에 대한 좀 여유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후방 시야도 그리 좋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의 높이가 좀 높고요, 그리고 시트의 높이도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또 만족감 높은, 또 충분히 오프로드에 걸맞은 그런 주행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길은 흙길인데 사실 보면은 좀 거의 수분이 없어가지고 타이어가 지날 때마다 흙먼지가 날릴 정도로 좀 부실부실한, 그러니까 좀 파슬파슬한 그런 곳인데요, 이곳을 아주 능숙하고 편안하게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프로드라고 한다면 다들 가솔린 엔진이 좀 부드러운 출력 전기가 좀 절실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디젤 엔진으로도 충분히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전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정말 섬세하게 주행을 한다면 가솔린 쪽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디젤이 좀 더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범피 구간인데요, 되게 자연스러운 범피 구간인데 차세의 강성 그리고 서스펜션의 부드러움함이 제일 중요한 구간이죠. 지금은 앞에 차 보시나요? 정말 자연적으로 발생한 범피처럼 구성되어 있는 구간에서, 사실 저렇게 이런 범피 구간에서는 결국 사륜 구동 시스템이 얼마나 트랙션 배분을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차량의 지상고와 차체 강성, 그리고 이 트랙션 컨트롤 능력이 얼마나 우수하냐가 이 차의 경쟁력과 범피 구간에서의 그 극복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지나가네요. 실제 좀 미끄러울 수 있는, 혹은 트랙션이 한쪽 바퀴에만 치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약간의 이 시간만 주어진다면 곧바로 안정적이고 견고한 주행이 이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만족스러운데요. 괜히 이 디펜더가 오프로드 아이콘이 아니다라는 게 이번 시승에서 지금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길에 수분이 있네요. 자, 그만큼 지대가 잘 무너지고 좀 패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순간적으로 내 바퀴 중 하나가 그립력을 잃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뭐 별 차이가 없네요. 그냥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던 길을 지나가는 느낌이나 이 수분을 약간 머금은 길을 지나가나, 뭐 사실 운전자가 느끼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고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면서 적절한 엑셀러레이터 페달만으로도 그냥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아주 편하게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오프로더 혹은 SUV이기 때문에 이 조향 각도가 좀 크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 차이인 거고요. 어떻게 본다면 차의 성향에는 이렇게 좀 더 큼직한 스티어링 휠과,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기업에 좀 여유있게 줘가지고 차가 더욱더 섬세하고 부드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게 이 차의 성격과 이 차의 매력을 높이는 이런 좋은 선택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프레임 바디 프레임 바디 같네요. 이 D7X 셰시가 정말 만족스러운 셋이네요. 모노코크라고 한다면 분명 어느 정도 좀 옐로라고 할까, 약간 좀 휘는 그런 느낌이 있을 텐데, 물론 아직까지 뭐 그렇게 하드코어한 주행은 없었지만 아까 범피 구간을 지날 때에도 이 큰 차체가 늘어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힘이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아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정말 큰 매력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마른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진짜 멋있네요. 자, 지금도 이렇게 마른 노면 이제 달릴 때마다 흙먼지가 날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구간도 이 타이어가 그립을 잃기 쉬운 구간입니다. 물론 지금 이 올리오 디펜더의 네 바퀴는 이제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달리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터레인 리스폰스를 이제 암석으로 바꾸겠습니다.
일종의 락롤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흙이 이제 튕겨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흙이 미끄러지는, 그러니까 모래에 미끄러지는 구간에서 이제 더욱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트랙션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 락롤링. 자, 오우, 막 움찔움찔하면서 지금 지면에 있는 흙과 노면, 이런 지면 노면에 있는 흙과 돌을 박차고 가는 게 느껴지네요. 이게 지금 영상에 소리를 담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밑에서는 막 돌 구르는 소리, 돌 때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네요. 사실 이게 돌과 돌 사이에 갭이 크진 않지만 경사라던가 혹은 이 돌과 돌 그리고 흙들이 안정적으로 고정되지 않았다라는 걸 감안하다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냥 정말 이 터레인 리스폰스만 세팅만 해놓고 지상고만 바꿔놓고 그냥 원하는 대로 가면은 그냥 움직여주는 오프로더입니다. 물론 차량 가격이 비싸서 괜히 평소에 오프로드 하기 힘들죠. 이 차로는 비싼 거긴 한데 그래도 역시 랜드로버의 오프로드 아이콘답다 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고 우수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구간을 극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라는 게, 차량에 대한 신뢰도라는 게 이런 거죠. 네, 그냥 아주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런 신뢰도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를 즐기기 위해서 어떤 차를 사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뭐 여러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차는 그냥 이거 하나면 다 되겠는데요? 네. 이거 하나면은 그냥 모든 오프로드 주행이 될 거라는 그런 신뢰도를 주네요. 야, 이게 그냥 거침이 없네요. 물론 온로드 주행처럼 뭐 엄청난 속도나 그런 스피드를 통해서 주행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자로 하여금 정말 걱정 없이 그냥 마음껏 가고자 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대로 주행을 하면 되는 그런 높은 신뢰도를 주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그냥 높은 신뢰도를 주는 차네요. 사실 지금 제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주행 환경이 달라지는데 운전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뭔가 이 구간은 좀 어렵겠다, 뭐 이 구간은 좀 차의 움직임이 좀 거칠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법한데 아니 뭐 그냥 가고자 하는 방향만 잡고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돼요. 그냥 사실 지금 차가 미끄러지고 타이어가 슬립 나고 이런 것도 상관상관 드러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냥 다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면 그냥 알아서 차가 움직여줘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가 그냥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냥 큰 걱정 없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기술 발전이죠. 정말 기술 발전이 아주 효과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오프로드 주행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렇게 표지판이 좀 보이잖아요. 표지판이 보이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 구간의 특성들을 좀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그닥 뭐 어떤 선택을 한다거나 어떤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움직여주니까 차가. 자, 이번에는 자, 컴포트예요. 트레인 리스폰스를 컴포트로 바꿨어요. 일반적인 온로드를 달릴 때 세팅인데 이 세팅으로도 이런 험로,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달릴 때, 비포장도로 달릴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좀 볼게요. 지금은 이제 뭐 락롤링이라던가 이런 자갈이 있다거나 아니면 범피가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타이어에 그립이 이룰 수 있는, 그리고 조금씩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비포장 도로인데 너무 잘 가네요.
네,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 랜드로버 올류 디펜더가 보여주는 오프로드 성능은 실내네요, 실내. 걱정이 없는, 그냥 마음껏 움직여주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렇게 오프로드 주행을 해봤는데요. 자, 온로드부터 오프로드까지 정말 기대 이상의 모습이네요. 특히 온로드에서 매력도 상당했었는데 오프로드에서 상당히 역시 디펜더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뛰어난 주행 성능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